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6월 하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야기입니다. 6월 초순이 아니고 중순이죠. 중순에 이제 목성, 토성 세 번째 사각, 화성, 천왕성 사각 이런 좀 센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무게가 실리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6월 19일에 이제 목성, 해왕성 사각이 있습니다. 좀 큰 놈들이 만날 때 아무래도 좀 무게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행성, 항성 이어지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평상시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들입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그 6월 16일에 수성이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죠. 시리우스랑 만납니다. 16일 오후부터 17일 아침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약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 같은 거를 당연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굴려야지 이익이 발생하지, 내 돈으로만 굴리면 절대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독고다이 성향, 론울프 이런 것들이 잘 안 어울립니다. 시리우스랑은. 비슷한 맥락으로 후원이나 기부, 공공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에 좀 적합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그 화성이 움직이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사저궁에서 처녀궁으로 진입한 레굴루스, 로얄스타의 필두라고 할 수 있죠. 레굴루스랑 만나고요. 화성의 공전주기 생각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입니다. 6월 16일 아침부터 19일 저녁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뭐를 좀 하려고만 하면 주변에서 되게 눈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발목을 잡는 거죠. 갑자기 땅 위에서 그 솟아나온 손이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사전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측하기가 어렵고 우회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족쇄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다들 몸살이고 있는데 남들 조심하고 있을 때 먼저 용감하게 지르는 놈이 위너 테이크스로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판돈 전부를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되겠죠. 가장 손빠르고 용기 있고 운이 따르는 소수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끈하죠. 원래 화성 레굴루스가 좀 화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군검경, 그 소위 말하는 어쨌든 군대랑 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이 작동하는 데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성하고 해왕성이 사각을 맺는 건데, 목성이 해왕성이랑 목성이 둘 다 늦잖아요. 근데 해왕성은 더할 수 없이 가장 느린 공전주의가 가장긴 행성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목성하고 해왕성이 경각으로 대구조를 이루는 게 아마 5년? 4.5년에 한 번,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있는 무거운 그런 구조 중에 하나고요.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목성 해왕성 사각, 원래 목성 해왕성 구조가 그렇게까지 아름답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더더욱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을 덮어버리는 되게 불합리한 사면을 한다든가, 너는 예전에 잘못을 했지만 좀 죄가 과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은 원칙밖에 없어요. 목성은 어떤 규칙, 원칙, 법, 윤리, 그리고 관습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그런 행성인데,
해왕성이 들어가면 그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목성하고 해왕성이 뭐 쌍화공 물고기 자리에서 뭐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쌍화공은 사실은 목성이 얼굴마담일 뿐이지 금성이 해먹는 그런 궁이거든요. 금성하고 해왕성은 원래 잘 맞아요. 근데 목성하고 해왕성은 극단적으로 밤의 행성, 케이어틱한 그런 어떤 행성이거든. 근데 목성은 낮의 행성으로서 되게 로우풀하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왕성이 지금도 해왕성이 목성을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 그러니까 순방향 사각으로 해왕성이 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목성이 해왕성에게 빙의당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성이 원래 지켜야 할 가치가 어긋나면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하자 있는 사람을 공직에 앉힌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원래라면 안 되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잘못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서 공정함이나 그런 것들을 희생시키는 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열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 후에는 금성이 지나가면서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랑 만나죠. 이게 6월 20일 새벽부터 21일 아침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치졸한 일들,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질투해서 앙심을 뿜는다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뭐 비웃거나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사촌이 나한테 잘못을 안 해도 그럼 그 다음에 나는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 은근히 사촌을 견제하고 회방 놓으면서 뒤에서 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안 통했을 때는 네가 잘 나가니까 뭐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돈을 달라고 하죠. 사실 사촌이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여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해줘. 사실 저는 그래요. 그 말이라는 건 교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말만으로 요구를 하는데 뭔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정당성이나 공평 뭐 그런 가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세상사에선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받으려면 자기도 뭔가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말만으로 뭔가 당위성에 입각해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그걸 들어준다? 그거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람들 버릇을 나쁘게 하는 잘못 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잘못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지. 자, 근데 금성뱅카르 조합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한 것도 없고 기여도도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치졸하고 용렬한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자, 쌍둥이 자리 알파성이죠. 카스토르. 6월 20일 아침부터 밤까지 작동을 하고요. 저 평소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누구나 어떤 개인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사소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평소에 근데 중요한 건 개인기라는 건 남들은 다들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 개인기 정도로 이제 치부했던 되게 사소한 재주가 사람들한테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사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목해 줄 줄은 몰랐다. 일종의 그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이 유튜버나 그 틱토커가 되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우스꽝스러운 춤 한 번 췄다가 갑자기 대박이 난다든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만큼 이때는 위축되고 쫄면 안 돼요.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뭐 이러면 쪽만 팔리고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특히 타임로드그 수성인 분들은 좀 뻔뻔하게 굴어야 이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얼굴 가죽이 두껍지 않았던 사람도 이때만은 얼굴 가죽을 두껍게 철판을 깔고 언행을 이어가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화성이 지나가면서 목성이랑 육각을 맺습니다. 6월 22일에 있는 일이고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게 육각이니까 좋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궁 화성이 거해궁 목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화성 입장에서는 목성을 데트리먼트 로드로 보고 목성 입장에서는 화성을 펄로드로, 그러니까 일종의 뮤추얼, 그러니까 다른 층위에 뮤추얼 리젝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각은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만 길각이지 사실은 뭐 대립각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휘체계나 업무 분장 같은 게 충돌해가지고 조직 내에서 알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 부서랑 B 부서가 모두 다 C 본부에 속하는데 새로운 본부장이 A하고 B 사이에 무슨 어떤 텐션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A하고 B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영역이 겹치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슬픈 경우죠. 윗대가리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협조하는 것 같아요. 왜 길각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쪽을 엿먹일 수 있을지 궁리하게 되는 되게 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하지만 겉으로는 사이좋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되게 피곤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아까 그 무능한 윗사람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화성 입장에서는 목성한테 순방향 그 육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성이 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같은 날에 수성은 폴룩스랑 만나요. 22일 당일에 그 작동하는 구조고요. 수성 폴룩스는 뭐 하나에 꽂히는 거, 좀 안 좋은 쪽으로 꽂히는 거에 증험이 큽니다. 한두 가지를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새끼 뭐지? 라는 위화감이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경계하거나 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하게 되기 때문에 저 정상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이 제대로 되려나? 믿고 일을 맡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손해죠,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수성 폴룩스는 부동산 관련으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으로 중대한 결정이나 계약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살지 않는 부동산. 뭐겠습니까? 상가랑 땅이죠. 상가랑 땅 관련 중대한 결정은 이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사는 그런 주택이면 또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가 않은데 상가랑 땅이면 좀 미루는 게 좋다. 자, 이틀 후에 수성은 프로키온이랑 만납니다. 작은 계자리 알파성이죠. 그래서 23일 밤부터 24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수성 프로키온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조합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수성 프로키온은 되게 짜잘한, 그러니까 스케일도 않고 되게 사소한 직함 하나. 그러니까 사소한 직함이라는 게 내가 5년 전에 무슨 이름도 없는 협회에서 총무를 맡았다. 부회장을 했었다. 회장도 아니야.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족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뭔가 좀 그럴듯하게 겉모양을 말을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재하지 않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신뢰를 얻어낸 다음에 원래라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부당한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위법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완벽한 위법이면 그냥 범죄자죠. 그게 아니고 되게 이제 법망의 그 경계선을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럴듯한 외견, 모양이나 이름, 직함 이런데 속아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이런 거를 좀 경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5일 후에 수성이 빨리 움직이다가 이 명왕성이랑 보병궁, 명왕성, 사자궁, 수성 대립각을 맺습니다. 28일 오전부터 30일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되게 멀쩡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의도와 계획이 있는 왜곡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 혹은 나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택도 없는 논리로 개소리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떤 군중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팩트에 집착하지 않아요. 군중심리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지가 되게 약합니다. 왜? 사는 게 피곤하거든. 나 사는 것도 피곤한데 나랑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의 어떤 사실관계를, 팩트를 꼬치꼬치 확인해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개소리라는 걸 아는데, 거짓이라는 걸 아는데, 사람들의 그런 귀찮음과 나태함,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멀쩡한 소리를 일종의 이걸 뭐죠? 국화가세? 교원영색? 아전인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말을 틀린 말로 만들고 틀린 말을 맞는 말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가슴속에 화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뻑하면 자기가 화를 내고 싶어, 내가 화를 내도 정당한 상황, 내가 화를 내도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을 적게 겪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 갑질이라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죠. 내가 조금 우세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확 하고 질러버리고, 하지만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이 되면 절대 그런 식으로는 행동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데, 이렇게 요즘 화내고, 그러니까 싸게 저렴하게 화내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한번 발끈하면서 화를 확 쏟아내게 해주는 약간 그런 구멍이나 그런 계기 같은 거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분노 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분노를 위한 사료 같은 걸 사람들이 유튜브나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화를 내가지고 스트레스 잠깐 풀린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된 어떤 그런 정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꼭 한둘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 건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분노나 공격성 같은 거를 저렴하게 배출하지 맙시다.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떤 염치를 좀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수성명왕성 대립각 같은 데에서 사람들의 사료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6월 하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